뭐 그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얘기 한 10가지 중에 조금 방향성 빗나간 거 한두 가지만 갖고 물고 늘어지겠지. 안 봐도 뻔하니까 나는 어쨌든 내 통장에서 돈은 자기 통장으로 빼간 거는 사실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화가 나는 건 뭐 자기가 뭐 변호사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내 돈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변호사를 산다라는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해. 나 지금도 막 그냥 아니 뭐 내가 뭐 여기서 땅 투브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은 그거야. 그냥 이걸 통해서 난 확실하게 끝낼 마음이고 그리고 뭐 내 이미지는 이제는 나는 신경 안 쓸 거고 그리고 뭐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으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인생을 몇 번이나 돌아가 봤는데 내가 이거 모를 것 같아. 거짓말 하나라도 꺼내 와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반박하려면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잖아. 근데 내가 그쵸. 여기서 왜 이런 걸 멍청할 정도로 이걸 다 얘기하겠어. 난 여기서 거짓이 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안 그래도 시궁창인데 올라오지 못할 더 시궁창으로 빠질 거라고밖에 생각 안 들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100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자기는 그걸 갖다가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린대 자기한테. 왜 얘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얘 뭐 틱톡도 보면 한 5명이랑 한 10시간 동안 하는 라이브 키는 한 6명 보나?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땅투브는 몇 명 보고 있어? 지금은 한 1200명. 아까 전에 거의 2000명 넘었었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 10명 보는 그 틱톡 한번 방문해 주세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응원 좀 해주시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뭐 또 한 10명, 20명 앞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또 한 1000명 가서 한번 감동 주고 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 설득력이 있지. 그래야지 나한테 나 오늘 1000명 들어왔어. 내가 이걸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차라리 그런 얘기라도 들렸으면 난 다행이다 그냥. 저거 물어보고 나갔어? 약간 근데 튜닝 되신 것 언니 또 같긴 뭐에 한데. 꽂혔어? 왜 저래? 아, 지연아가 누구인가 이러고 나갔네? 누가 지연아인가요? 누가 그랬어? 유리님 진짜 개 이쁘시다. 그냥 이거 실명이에요? 이거 실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너무 비슷해. 그냥 형님 아까부터 이거 실명이에요. 존나 웃기네. 야, 설마 약간 철 대신에 동으로 한 거야? 황구리순 황금순. 이분께서 또 남기셨던 거 보니까 힘내세요. 빨리 황씨랑 손절치고 사세요. 힘드시겠어요? 하니까 거기다가 네 그러고 싶은데 쉽게 안 해주네요. 아니 형님이 이혼 지금 거부하고 계세요? 내가 이혼을 제발 해달라고 내가 이거 언제지 2달 전부터 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나한테 기다리라고만 해. 그러니까 예? 이렇게 허언증이 심한 게 뭐냐면 아니 자기가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아까 뭐가 문제냐. 너랑 나랑 욕심만 안 내면 된다. 그러니까 양육비 받는 쪽에서 애기를 키우면 된다. 그리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넌 그래서 소송이혼하고 싶냐 이거야. 그래서 소송이혼은 얼마나 긴데 이게. 그럼 나도 이제 소송이혼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지금 차두리가 이혼 소송만 13년째야. 아니 형님 이거 또 이것도 거짓말이네 그러면. 이제는 또 이런 글 또 남편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정말 모르겠네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정신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해 그냥. 근데 뭐 이상한 사람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게 황철수 형님이 안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형님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것들을 빨리 그냥 끊어내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땅투브야 나도 65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쵸. 내가 내 할 말 하면은 내 거에서 다 해버리지 그러면은. 그쵸. 난 이렇게라도 해서 사실 중립적인 잣대를 또 들이밀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라도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내가 요거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뭐 강구한테 갈까 뭐 흑자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내가. 아니 내 것만 올려도 나는 훨씬 더 많이 볼게 할 수 있는데. 그쵸. 근데 그러면 또 저 아내분께서 저거 봐라 편파적으로 하는 거 봐라 자기 채널이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나는 지금 뭐 소설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증명이 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확인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는데 지금. 와, 근데 이분은 또 그걸 다 부인하고 계신데, 근데 너무나 간단하게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아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사실. 본인 깎아가면서까지 이 형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내려놓고 나오신 거거든, 살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람식 답변이 있어. 그 어떤 답변이냐면은 이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남자한테 밤마다 연락 왔다. 근데 이거 사실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언제 바람을 폈냐. 이렇게 바꿔버려 말을. 아, 연락만 온 거지, 바람은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장난을 너무 심해. 왜냐면 바람은 얘는 무조건 뭐 관계를 한 걸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 아. 그러면 내가 관계하는 장면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감사합니다. 웃기면 끝나는 거야 그냥. 설순이 형 힘내세요. 아, 뭐 그건 어쨌든 진짜요. 남자랑 자리하고 술을 마신 건 사실이다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전 바람 핀 적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애 돌엄마가? 아니 그럼 남자랑 그냥 뭐 밤에 술 마실 시간은 있어. 근데 남자랑 바람 필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장난이 심해 되게. 아, 아까 전에 예시로 들으셨었던 이제 그거네요. 어떻게 보면 라운지와 클럽 뭐 이런. 그러니까 와. 아, 이래서 형님이 또 이런 거 올리셨구나, 최근에. 이거 보면은. 아내분께서 또 틱톡을 활발하게 하시다. 그리고 외모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긴 해요, 이전보다. 진짜로. 형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수술하신 건지, 틱톡 정지 풀렸지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올리시면서. 약간 오늘도 뭐- 참을인,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자 형님께서 최근에 올리셨던 게, 나한테는 SNS 접고 노가다 뛰라고 지는 틱톡 쳐하고 있네? 풀성형하고 고작 틱톡이야? 아, 이게 아니 이게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 아니 내가 보고 얘기한 건데 무슨 그거 나만 본 게 아니잖아. 아니 나오셔서 근데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그 충격을 어떻게 이거 견뎌내셨지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뭐 어쨌든 여자가 뭐 성형도 하고 몸 관리하고 뭐 좀 자기를 가꿔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뭐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런 사람한테 집에서 애만 보라고 하면 당연히 보기 싫겠지. 나가서 활동하면서 예쁘다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뻐졌다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관심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굳이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티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아니 나는 남편으로서도 그랬거든. 그냥, 너 성형 안 해도 예쁜데 너 할 데가 어딨어.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그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냥 몰래 했어. 근데 몰래 한 것도 난 뭐라 하지도 않았어 그냥. 근데 왜 그 시점 이후로부터 행동이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얘기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뭐, 충분히 의심될 그거- 법한데? 당연하잖아. 그러면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성기 확대 수술을 했으면 집에 더 일찍 들어와야지 안 이상한데 성기 확대 수술한 이후로부터 매일 외박해봐. 그럼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 아, 당연히 이해해 이상하죠. 주시는 그 누구라도. 여자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러면 행동이랑 언행을 더 조심해야 되잖아. 남편한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남자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술 마실 수도 있지. 왜 한 번 그런 거 갖다가 왜 그거 가면 안 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뭐 그리고 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뭐 남자한테 뭐 연락 온 것까지도 내가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은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난리냐. 이걸 그러니까 내가 가석방 받아서 생각보다 일찍 나온 건 이해해. 그래서 뭐 미처 그 주변에 정리를 못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보고 뻔뻔하게 뭐 미안 금방 정리할게도 아니고 왜 난리냐 나한테. 그리고 갈 수도 있지 왜.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클럽은 뭐 라운지는 3번 갔고 뭐 그 남자랑 뭐 술 먹었지 내가 바람 폈냐. 뭐 남자랑 그냥 뭐 밤새 술 먹었지 내가 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냐.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 그쵸. 한숨만 지금 방송하시면서 오늘 거의 한 100번을 쉬신 것 같아, 100번은. 아니 뭐 내가 뭐 여기서 땅 투브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은 그거야. 그냥 이걸 통해서 난 확실하게 끝낼 마음이고 그리고 뭐 내 이미지는 이제는 나는 신경 안 쓸 거고 그리고 뭐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좀 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형님께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타 채널에서, 제 채널에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난 이야기할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판단해줘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줘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으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인생을 몇 번이나 돌아가 봤는데 내가 이거 모를 것 같아. 거짓말 하나라도 꺼내 와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반박하게 하면은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잖아. 근데 내가 그쵸. 여기서 왜 이런 걸 멍청할 정도로 이걸 다 얘기하겠어. 응? 난 여기서 거짓이 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안 그래도 시궁창인데 올라오지 못할 더 시궁창으로 빠질 거라고밖에 생각 안 들거든 나는. 그쵸. 이 마당에서 내가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좋은 얘기 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 그러면 형님께서는 지금 이혼 절차를 좀 진행하고 싶었으나 그냥 소송으로 이제 간다고 이제 아내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게 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추후 소식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지. 뭐 계속 이거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만 하면은 사람들 이제 재미없어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미없게 만들 거야, 그냥 이제는. 뭐 내가 다 오픈해버렸는데 뭐 더 이상 듣고 싶은 게 뭐 있어. 그쵸. 근데 아내분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전면 반박, 뭔가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좀 애매하게, 뭐, 짜집기다, 소설이다, 근데 이러고만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형님 말에 더 신빙성이 실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짜집기다 소설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얘기한 10가지 중에 조금 방향성 빗나간 거 한두 가지만 갖고 물고 늘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 아까 말했던 그러면 답변식 있잖아. 라운지랑 이제 클럽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말장난 하나 뭐 단어 하나 차이로 그냥 바람이네 외도네 이거 갖다 얘기하는 거거나 뭐. 안 봐도 뻔하니까 나는 어쨌든 내 통장에서 돈은 자기 통장으로 빼간 거는 사실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형님 돈으로 또 변호사 선임까지 하고. 와, 이거 진짜 멘탈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화가 나는 건 뭐 자기가 뭐 변호사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내 돈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변호사를 산다라는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해. 나 지금도 막 그냥. 와, 형님 진짜 안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나오셔서는 더 충격적이시겠네. 그래서 나는 뭐 나와서 좀 생활이 바뀌고 내가 사람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최악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냥 이제. 나 아직도 목발 짚고 다니고 있고 뭐 내가 뭐 운동 욕구도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지금 그러네. 뭐 목표도 없고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고 지금 뭐 대책도 없고. 나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지금처럼 뭐 하루하루가 이거는 지옥인데 지금 상황도. 몸 못 올리시고 이런 이유가 있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운동을 막 열심히 이전 퍼포먼스대로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발목도 나가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발목 나갔을 때 이분께서 나한테 잘못하면 벌 받나봐요 막 이런 스토리도 올렸어요. 형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했는데 왜 모든 자기의 뇌 속의 생각을 왜 SNS로 도대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런 거를 공조하게 해서 뭐 위로받으면은 이게 삶이 나아지나? 그러니까 가족 말을 안 듣고 이제는 여름 말을 들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도 항상 싸울 때 뭐 그랬냐면은 그것도 한번 들었다. 뭐 내가 이제 구속되고 나서 자기가 살기가 힘들 정도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욕을 엄청 먹고 있다. 뭐 이제 뭐 폭행으로 뭐 남편 수발드는 너는 뭐 하는 년이냐.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100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자기는 그걸 갖다가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린대 자기한테. 왜 얘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얘 뭐 틱톡도 보면 한 5명이랑 한 10시간 동안 하나 라이브 키는 한 6명 보나?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는 거의 변명이잖아. 단톡방인데 핑계잖아, 그 다.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진짜 단톡방인데 이거는. 나는 그거 보고, 아니, 뭐, 몇천 명, 몇만 명 보는 거라면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가 좋아서 지가 관종에 의해서 하는 거면서, 나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래. 5명 앞에서 그 노래하고 춤추는 게. 와. 아니 근데
이분이 올리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나야 저야 뭐 이분도 그렇고 주주쿠쿠 형님도 그렇고 저는 다 찾아보는데 왜냐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분이 올리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보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약간 비속어 섞어 말하자면 황철순 개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 같아. 아니 이거 봐봐 맨날 이런 거 올리면서 자기가 피해 입은 것처럼 당신이 깨우치길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막 명언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고 행복해지고 싶어. 기대를 말았어야 해. 다시 힘내서 내가 가던 길 가자. 이런 거 보면은 철수 형님이 기대를 저버린 것처럼 마치 나와서 또 사고 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삼자 입장에서. 지금 땅투부는 몇 명 보고 있어? 지금은 한 1200명. 아까 전에 거의 2000명 넘었었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 10명 보는 그 틱톡 한번 방문해 주세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응원 좀 해주시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뭐 또 한 10명 20명 앞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또 한 1000명 가서 한번 감동 주고 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 설득력이 있지. 그래야지 나한테 나 오늘 1000명 들어왔어. 내가 이걸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차라리 그런 얘기라도 들렸으면 난 다행이다 그냥. 막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각도도 잡으시고 약간 역캠 느낌으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볼게, 틱톡. 놀러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뭔가 인플루언서병이 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형님께서는 그냥 누가 뭐래도 인플루언서가 맞잖아요. 사실 그냥 말 한마디 기사가 올라가는데. 근데 솔직히 나 지연아 형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형님이랑 결혼한 걸로 알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뭐 약간 셀럽, 인플루언서라는 좀 약간 그런 인지가 있었나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느 정도로 감정이 심했냐면은 우리 주변 후배들하고도 같이 이제 뭐 식사나 뭐 술자리 하고 있을 때도 얘가 가장 많이 화내는 게 뭐냐면 씨발 내가 왜 황철순 와이프야 나 지연아야. 예? 그러니까 근데 지연아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과연 누가 하냐고. 그치. 맞긴 맞죠, 지연아가. 아니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황철순 와이프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면 나랑 살지 말든가. 왜 나는 황철순의 와이프가 아니라 나는 셀럽 지연아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냥. 이상하긴 하네. 약간 뭔가 뒤틀린 자존감 약간 이런 게 있으신 건가? 아니 다행이게 라이벌 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과장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악플 하나 달리면은 수백 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내가 하나 잘못하면은 애기들 어린이집 데리고 가기 부끄러워서 못 가게 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 치는데 누가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누가 우리 애기인 줄 어떻게 알아봐 거기 가서. 이게 망상이 되게 심해. 자기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닌대. 아니 솔직히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1000명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올리셨던 거 보면 다 본인이 피해 입은 느낌으로 속고 또 속았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 똑같아. 이제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형님께서 아니 황철수 형님이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사고 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희한한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 커플들 하는 흔히 말하는 그 커플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지 고쳐볼게라는 말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만 내고 욕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응? 대화가 아예 안 되겠는데요? 아니 애초에 나를 짓밟아야지 본인이 성공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지 그런 팔자를 갖고 있는지 아니 본인 이름도 요번에 바꿨더라고. 예? 진짜요? 아니 뭐야 닉변을 이렇게 쉽게 아니 이게 진짜 나는 형님 들어가 계셨을 때 이분께서 글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길 그날만 기다린다. 머리에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한 거지? 이런 식으로 주변인들이나 당사자는 하나같이 똑같아.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정신 못 차렸더라. 그 가스라이팅에 제대로 형님께서 가스라이팅 하셨나? 이러면서 끔찍했던 지난 4년 다행이야. 이제라도 알아서. 이 친구 말하는 게 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주변 사람, 지인들까지도 이제 본인 혼자서 다 따돌린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본인 혼자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뭐 내 지인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몰아가 버려 그냥.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본인이 오해, 그러니까 본인이 내 핸드폰 매일 뒤져보고 내 자동차 블랙박스 매일 뒤져보고 그 얼마나 심각했으면 본인이 보고 본인이 상상을 하고 본인이 망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친데 그걸 갖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만의 허언증으로 그거에 대해서 리플리가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없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그래놓고 또 이제 짜집기다. 그러니까 뭐 인수형님이랑 뭐 나랑 무슨 뭐 얘기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뭐 누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을 뭐 여자로 갖다 붙이거나 뭐 꼭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껴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르면 물어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훔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몇 년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영문도 모를 때 그냥 와, 소설을 써보니까 그게 진짜 소설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피곤한 스타일이 아니 이거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고서 계속 곱씹고 하면서 혼자 결론 내리고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형님 뭐- 지금 시청자 12명이라고 하네요. 그분 많이들 방문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늘었네 그래도. 그래도 성형한 효과는 나오긴 나왔네. 그래도 5명 늘은 거 보면. 형님 근데 어쩌다가 그런 면을 모르시고 결혼하신 건가? 아니 어쩌다가 결혼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는 전혀 이런 모습, 나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변하긴 하지만은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사람이 이제 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부부가 처음부터는 잘 맞을 수는 없어. 그리고 뭐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고치는 게 그게 부부간의 삶이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폭로전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 부부끼리 다툼이 있어도 나중에 화해를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행복하게 지내도 이미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좋게 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사는 어디 가서든 꺼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쵸. 근데 가정사를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핵무기인 것 마냥 협박용으로 계속 나한테 썼다는 거야. 5년 동안 계속. 와, 진짜 고생 많으셨네. 와, 그래서 그 통제랑 약간 그런 것들 그렇게 느끼셨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황철순이었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였어도 이거 만약에 형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재산이 없으신 상태잖아요. 그분께서 빚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시고 내가 본 황철수는 무조건 돈 더 벌 거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형님이 뭐 노가다를 뛸 거야, 뭐 할 거야, 뭐 레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근데 인지도도 높고 광고도 들어오고 행사도 뛰고 이런 많이 벌 건데 지금이라도 끊어내야지. 이거 봐봐, 나중에 내가 열심히 다시 활동하는데 몸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때 또 갑자기 시작한다, 다 뒤집는다, 이래 받아. 이거 나 무서워서 어떡해. 이거 나였어도 여기서 다 끊어내고 싶고 그냥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5년 동안 시달렸다라는 게 그래. 지금은 내가 정말로 밑바닥이라서 이런 게 별로 타격감이 없었는데 만에 하나 내가 출소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정말 떳떳하게 이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정말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 노력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귀감 가는 존재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싶었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집사람이 이제부터 시작할게 터트린 다음에 나는 그때 얼마나 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니까요. 이거를 내가 벌써 몇 년을 반복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잃을 게 많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집사람이 그때 가서 다 뒤집는다. 근데 막상 거기서 터트릴 게 없어도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타격이 크다고 지금 뭐 그때 가면은 내가 뭐 나를 공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내가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를 체크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틀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딱 사람들이 그 선입견을 없애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냥
나에 대한 인식에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뭔가 구속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출소하기 전에 반성문으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 글을 올렸던 거랑은 좀 다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나와서도 내가 그것까지 다 감수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그죠? 아니,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 암 걸릴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 너 분명히 반성문에는 열심히 살겠다,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 이제는 이게. 그쵸. 오히려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거라고는 난 상상도 못 했는데. 아니, 그것들을 이제 와서 푸는 것도 저는 현자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현자. 형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아내분께서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매를 빨리 맞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유흥업을 가든 뭐 전문직을 하든 내 진로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도 안 해봤고, 지금 내가 당장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뭐 하다못해 양육비라도 주려면 지금 당장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뭐 택시비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이거. 황철순이 아니 개처럼 일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 나이부터 징치고 피트니스 산업 세계로 알리고 아니 그랬는데 남은 게 뭐 형님이 뭐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펑펑펑 물 쓰듯이 써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와 아니 형님 그리고 이혼 진행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형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분께서도 황철순이 이혼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아까 그렇게 댓글로 말씀하셨는데 형님께서는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본인이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마치 질질 끄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난 빨리 끝내고 나도 내 할 일 하고 싶어 지금. 근데 본인이 지금 욕심을 내는 거야. 무슨 욕심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진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양육비를 얘가 이제 딜을 칠 수가 있는 거야. 양육비를 한번 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네가 내 돈마저 다 갖고 가고 난 빚밖에 없는데 나는 애 두당 100만 원씩 아니면 못 준다. 근데 내가 과거에 600~700씩 준 적이 있어. 양육비를.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번 못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축인데 그러니까 황철순이 빨리 몸 올리고 활동 열심히 할 때까지 버텼다가 그거를 그때 협의를 하면은 그때 수입은 높아졌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욕심만 없으면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조정 기간 3개월까지만 딱 잡고 끝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자꾸 이제 뭐 소송으로 가네 뭐 하는 자기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진짜 그러네. 그렇게 아니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렇다고 형님이 또 이전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혼하자는 데 있어서 서로 원치 않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파탄인데. 적정선에서 그럼 끝내고 왜 우리는 그 재산 분할권이 없어. 일단은 모아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분할권이 있어야지 이제 그 이혼의 이제 그 귀책 사유를 따지는 건데 아니야 우리 서로 이제 그냥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만 하면 돼. 그 대신에 애를 키우는 쪽이 얼마의 양육비를 가져가냐 이것만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가 욕심을 내니까 지금은 이혼을 안 하는 거거든 지가.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만하네. 아니 그 이유가 진짜로... 없죠. 왜냐면은 아내도 거의 황철순을 증오하고 철순이 형도 그냥 다 끝내고 그냥 제발 나 좀 놔줘라 이러고 있고. 근데 바로 진행을 안 한다면 그 이유는 사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긴 하네요. 그리고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 얘기했어. 근데 진짜로 자존심 센 여자들은 너한테 10원도 안 받을 테니까 나 그냥 나갈게. 이런 사람들도 많아.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욕심이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주겠다는 돈 말고 그냥 그 이상 더 얹어서 네가 약속을 해라. 와. 근데 얼마를 제시도 안 해. 잘 줬는데도 배드파트너스에 등록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자꾸 이 사람하고 자꾸 엮여서 시달리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오늘 어쨌든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완전 나거환이랑 연결되는 진짜 그건데. 근데 뭐 어쨌든 나도 뭐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사생활은 뭐 언급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난 다 하고 끝내고 싶다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통해서 내가 뭐 소식 전하면 되니까.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에 좀 이제 뒤에 4월 달쯤에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걸. 왜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 저도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내가 구속된 이후의 상황들을 오늘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법적인 절차는 이제 구속 전의 상황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거는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수위가 깊어서 4월 9일 이후에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일단 저희들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고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힘든 일 있으면서 여기서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나로. 둘이 얘기한 건 제가 또 아니, 얘기 안 나는 하니까. 분명히 난 진지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가 다 장난으로 받아치는 것 같아, 느낌이. 형님, 아니에요. 저 제 일처럼 지금 듣고 지금, 저 아까 울었는데. 진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 아내분께서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아내분께서 이제 형님 안에 계셨을 때 올리셨던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한번 싹 보내드릴게요. 네, 자료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좀 쉬시고, 4월 9일 이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통해서 인사 올릴게요. 고생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 예, 형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잠깐, 이거 뭐, 제보가, 이거 한번 볼까요? 아니, 방송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짜 엄청 화끈한 거 줬는데. 화끈한 거 줬는데, 누가 지연아인가요? 근데 저거 물어보고 나갔어? 약간 근데 튜닝 되신 것 언니 또 같긴 뭐에 한데. 꽂혔어? 왜 저래? 지연아가 누구인가 이러고 나갔네? 누가 지연아인가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수천 명의 사람이 나를 궁금해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연아 형님, 이거 보시면 연락 주세요. 형님 의견 나오면 궁금하네요, 한번. 과연 저기 전면 반박 가능할지. 팬 서비스 하다가도 다시 표정이 썩고 타겟팅을 한다. 잠깐 이것도 한번 볼까? 아니, 쟤 언제 들어와가지고 나간 거야? 갑자기 표정이, 저 무서워집니다. 예? 저 방송 또 누가 놀러 갔었나 본데? 여기 이제 채팅창만 봐도 주코햄 팬입니다. 이런 주코업. 한번 볼까요? 코보리님 그 주코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누구지? 그 유튜버 이름 뭐지? 아시면서 주주코코 형님. 그래요? 근데 진짜 이전보다 훨씬 이뻐지셨는데? 아니 이게 튜닝 안 하신 건가? 이거 뭐야? 잠깐만요 또. 자 지금 땅 디코 직원분께서 또 갑자기 잠시만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방송 도중 철수냄이랑 이름 비슷한 사람이 댓글 다니까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 존나 보기 시작한 주코엠이라고. 내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 황동순님께서 유리님 진짜 개 이쁘시다. 그냥 이거 실명이에요? 이거 실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 너무 비슷해요. 그냥 병원님 와서 무슨 이거 실명이에요. 존나 웃기네. 예? 이러네. 그냥 이거 실명이에요? 미치라님 제가 아는 사람 이름 너무 비슷해요. 그냥 병원님 와서 무슨 너무 비슷해서. 야, 설마 약간 철 대신에 동으로 한 거야? 황구리순, 황금순, 황은순.